네, 안녕하세요. 홍수영입니다. 네,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재생 속도를 1.5 정도 해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작을 하면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안내하는 토지는 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마음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는 저만의 기준입니다. 땅을 봤을 때 절대 투자 금지인 땅들이 있어요. 이건 투자도 아니야. 복불복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안 되면 고객분이 자식한테 물려주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매도인도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한 명만 걸려라. 그냥 광고했는데 고객이 매수자가 이거 괜찮네요. 저 이거 계약할게요. 라고 고객이 그냥 모든 걸 선택하고 고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한 명만 걸려라. 이런 땅들이 거의 한 50% 이상은 이런 땅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을 보면 토지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동차 한 대 정도 지나가는 길에 붙어있네. 그냥저냥 뭐 손해는 안 보겠지만 수익은 운 좋으면 수익은 날 수도 있겠네 라고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땅.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은 소개해도 되겠다. 근데 고민이 된다. 근데 이번 달에 계약도 한 건도 못했는데 이거라도 내 고객한테 소개할까? 근데 내가 아끼는 고객인데 이분 돈 벌어드리고 싶은데 이 땅 하나 팔아서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아. 그리고 내 돈이면 나는 안 살 것 같아. 에이, 접자. 이런 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자신있게 양심을 걸고 이 땅 사세요. 저도 제 돈이면 이 땅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은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세요 라고. 그래서 최소한 4번과 5번은 돼야지만 저 홍수장은 그동안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안내하는 땅은 자신있게 양심을 걸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후반부는 비공개로 바꿔서 디테일하게 땅의 위치, 지번, 들어온 영상까지 모든 거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제 마음속에 몇몇 분들이 있어요. 지금 땅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땅을 한 3개나 4개로 분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 마음속에는 1번 분할한 거는 어떤 분, 2번은 어떤 분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마음 먹은 분들이 한 7, 80% 정도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금 자금 사정이 달라졌거나 어떠한 또 뭐 사정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네, 근데 이미 제 마음속에는 제가 꼭 돈을 벌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저랑 토지를 계약을 몇 건 하신 분들 그리고 저랑 궁합이 척이면 척 잘 맞는 분들. 토지 투자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모르는 분들은 혼자만의 가정법 논리, 혼자만의 상상력에 빠져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미래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불안만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치를 사는 아파트, 빌라, 상가, 주택, 지금 건축물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눈앞에 지금 다 보이잖아요.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를 사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래의 조건에 내가 부합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건 첫 번째. 자, 안성에서 앞으로 가장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파트 분양값도 가장 비싸고 그리고 상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가, 월세, 임차료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성에 생길 텐데요. 거기에 바로 그 섹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미 검증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평택 지제역 고덕신도시 딱 붙어 있는 그 섹터 외곽에 있는 땅들. 자, 이제는 뭐 평택 지제역 고덕신도시를 논하는 건 너무 좀 지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망각을 하고 계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평택에서도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싸고 어디가 개발이 제일 많이 됐나요?
여기 보시면 지제역 있고, 그쵸? 지제역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고, 그쵸? 위쪽으로는 고덕 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섹터 바로 외곽에 접해져 있는 대표적인 동네를 방충리, 여기 국리, 그리고 동구리 이쪽 일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1사분면, 우리가 수학으로 따지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평택에는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3사분면만 비어있다. 제가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충리 일대의 땅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이 고덕신도시랑 딱 붙어있는 이 라인, 지제역하고 딱 붙어있는 이 방충리 일대, 뭐 제가 지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싼 도로가는 지금 뭐 2천만 원에도 거래가 됐을 거예요. 이 코너 자리에 있는 이 땅인가? 그럴 텐데요. 이게 네, 평당 2천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건 대로변에 있다 치고요. 이 살짝 안쪽에 들어와 있는 땅들, 여러분들이 한번 밸류맵 키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가? 자, 안성에서도 보시면 안성에서도 어디론가 안성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더블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대규모 택지 개발, 어떠한 산업단지 만들어지는 곳이 안성에 있을 거예요. 그게 역세권 따로, 산업단지 따로, 대규모 택시 개발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안성은 특히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동신리 일대가 그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평택 고덕 IC 이쪽에 있죠. 그리고 송탄 IC 이쪽에 있죠. 지제역 여기 있죠. 위쪽에 서정역 있죠.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 그러면서 구시가지 이 아래쪽에, 그리고 송탄 구시가지를 끼고 있으면서 교통 인프라를 끼고 있는 곳이 어떠한 산업단지나 어떠한 역세권 개발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안성으로는 동신리 일대. 네, 지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신리 일대에서 이 고덕신도시 지제 역세권 개발 그 바로 인근의 방충리와 같은 곳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충리 내에서도 실제 메인 도로나 그 메인 도로에서 살짝 들어와 있는 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안성에서 동신리, 가사동, 내방리, 양복리, 신양복리, 금광리 일대의 메인 도로나 아니 메인 도로에서 뭐 한 10m 들어오거나 5m 들어온 곳에,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다면 제가 지금 그런 땅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남원주 투자 선도지구, 남원주 역세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원주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원주역은 예전에 남원주 투자 선도지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1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투자 선도지구로 1기가 지정이 된 곳입니다. 원주, 그리고 영천, 그리고 순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까먹었네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곳이 남원주 역세권이었어요. 거기에 이미 철도 다 개통되고 한 곳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지금 남원주 역세권을 15만 평, 그리고 그 아래 뉴스테이까지 약 25만 평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딱 접해져 있는 이 섹터 바로 외곽에 뭐 요런 땅들, 뭐 요런 땅들, 이런 도로가에 있는 땅들, 이런 도로가에 있는 땅들, 살짝 안쪽에 들어가 있는 땅들, 네, 이런 쪽에 있는 땅들, 이런 쪽에, 그리고 아니면 마을길에 접해져 있는 땅들, 이런 땅들 여러분들 완벽한 땅입니다. 리스크를 갖지 않는. 왜? 원주에서는 지금 이 원주 역세권 개발하는 이 안쪽의 땅들이 원주에서는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데 상업지 기준으로는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평당 합니다. 여기 가시면 아직 건물들 없이 허허벌판이에요. 건물 몇 개 지금 안 짓고 있어요. 이런데 뭐 호반, 서밋 아파트 공사 중이고 지금 다 허허벌판 공사 중입니다. 여기가 성숙화 단계를 거쳐갈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자, 원주에서는 이미 정답지가 있어요. 원주에서 허허벌판이 도시화가 된 곳은 원주의 혁신도시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쪽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단독 택지 이런데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가 사례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싼 동네로 되는 게 남원주입니다. 역세권. 그럼 이 주변에 땅을 내가 갖고 있다면 절대적인 리스크 없이 수익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여주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례를 항상 많이 들어드리죠. 여주역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주역도 이런 식으로 현재 15만 평 개발을 위아래로 여주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바로 인근에 딱 붙어있는 메인 도로가에 있는 땅들이나 이 메인 도로에서 살짝 들어와 있는 땅들이나 이런 땅들은 그 희소성이 절대적입니다. 그러한 땅을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여주 역세권도 한번 가보세요. 아직 완벽한 허허 벌판이에요. 공사하는 거 아파트 몇 채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성숙화 단계로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쪽에 보이는 이 땅이 제가 2017년도에 제 지인들이랑 평당 150에 사서 작년에 평당 400에 팔았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탔던 사람은 아직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평당 500에 내놨어요. 500에.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원형지 그냥 논 밭인데도 평당 500에씩 매물로 나와 있고요. 이 메인 도로가에. 이런 거예요. 오른 놈이 또 오릅니다. 그런 놈이 나중에 잘 팔리고 월세 임차도 가장 많이 받고 완벽한 리스크 없이. 안성에 이런 곳이 어디가 개발이 될까요? 역세권이 어디가 될까요? 어디에 IC가 들어오고 어디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어디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될까요? 안성에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안성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7개의 조건에 부합한다. 내가 그런 조건에 부합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안내하는 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이 땅이 한 3필지밖에 안 되는데요. 3분의 고객은 계약하실 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플랜 B를 새로운 대기 매수자분들도 제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 마찬가지죠.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제역, 남원주 역세권, 여주 역세권, 그 역세권 바로 인근에 안성시장님이 사활을 걸고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의 대규모 산업단지, 그런 곳이 안성이 생긴다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안성이 어딘가요? 네, 가장 큰 산업단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동신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결정된 건 없죠. 하지만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로 신청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개발의 압력은 밀려 들어올 겁니다. IC가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안성맞춤 IC가, 그 중요한 안성맞춤 IC가 코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 IC가 여기고 산업단지고 여기 더블 역세권 만들어져서 대규모 택지개발 만들어지고, 그럼 이 외곽에 섹터의 딱 주변에 어떠한 땅, 메인 도로나 메인 도로에 살짝 들어와 있는 땅을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하고 묻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고속도로도 개통 안 했고요. 산업단지 확정도 안 됐고요. 더군다나 역세권, 노선도 안 정해졌고 위치도 안 정해졌고 개발 섹터, 도시개발 사업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지금 신생아도 아니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확정되고 공사 착공 들어가고 준공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거들떠도 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착공 들어가고 준공 들어갈 때 계속해서 불나방들은 몰려들고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식도 어떠한 공시가, 호재 공시가 나올 때마다 요동을 치듯이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 땅이 있다면, 제가 지금 그런 땅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딱 3분한테 받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세 분한테 갈지 한 분이 통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한 900평 정도 되는 땅을 통으로 하시는 분 우선, 그리고 한 2분 정도 우선, 그리고 그 다음 3분 정도 우선, 한 3필지까지만 제가 분할해서 세 분한테만 기회를 드릴 생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 맞춤 IC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제2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으로 개발의 축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곳인데, 거기서 경기도에 들어오는 거의 마지막 IC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성 맞춤 IC예요. 밑에는 서울 입장 IC 있지만 중요성으로 봤을 때 안성 맞춤 IC가 훨씬 더 핵심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들 땅 가지고 있다면, 이 안성 맞춤 IC 주변에 땅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노후는 보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농지나 임야만 들고 있는데,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차 수요까지 많아서 사업용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은 절세까지 하시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입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여주에 제가 샀다 파는 땅 항상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누가 보면 제가 이 땅만 샀다 파는 줄 알 것 같은데 하도 예를 많이 들어서 가장 완벽한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제 지인들이랑 한 2,500평 사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다 자기 자금에 맞게끔 잘라 가져간 거였어요. 여기 입지를 보더라도 메인 도로가, 그리고 개발 호재는 뒤에 여주역, 그리고 판교까지 연결되고 강남까지 연결됩니다. 여주역은. 그러면서 여주 역세권 개발 지금 하는 모습 보여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민간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입지에 제가 땅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200평을 사서 자연녹지니까 제가 40평짜리 건물을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도 평당 5만원, 그러니까 40평이니까 200만원, 부가세 별도 220씩 월세 따박따박 제가 5년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150에 사서 작년에 평당 400에 팔았다니까요. 제가 리스크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업용으로 바꿔서, 그리고 개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도 했고, 안성의 모든 토지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입지일까요? 아니에요. 안성은 지금도 인구 19만 밖에 안 되는 그냥 시골 동네입니다. 이 시골 동네인 모습이 여러분들 한 10년 이상은 그냥 갈 겁니다. 10년 후에 안성을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변한 게 없네. 네,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5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이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월세 수익까지 따박따박 나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이자라도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나이가 50대 중반 이상이라면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노후 자금이기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입지의 땅을 원할 때 언제든지 되팔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 땅 투자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황금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한테 매도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시면 땅이 안 팔려요. 안 팔리는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매수자들이 서로 살려고 덤벼드는 입지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딘가요? 이 안성맞춤 IC를 중심으로 한 뭐 가사동, 뭐 가현동, 동신리, 뭐 양복리, 신양복리, 이 섹터 아닌가요? 왜? 호재가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거기에 메인 도로가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지금 그런 땅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확보를, 소유를 하고 있어 봐야 하는 땅이 있어요. 제 지금까지 경험상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땅. 이 철도 역세권이 땅값을 가장 폭발적으로 올리고 도시를 가장 대규모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동신리는 역세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동신리에 철도 들어온다? 확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신리 일대는 역세권,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그러면서 고속도로 IC, 이건 확정이죠. 안성맞춤 IC. 그리고 동신산업단지, 그냥 산업단지도 아닌 안성시장님께서 복합개발로 묶어서 가야만 하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거론이 되는 지역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안성시 소부장 반도체 특화단지로 동신 일반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네, 이 주변. 거기에
금강호수 개발까지. 지금 금강호수 개발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유동인구가 몰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메인 도로가나 메인 도로가에 살짝 들어가 있는 땅들, 뭔가 근생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성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곳은 금강호수와 고삼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용설이나 청룡호수 좀 멀고 너무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고삼호수는 바로 옆에 고삼 IC, 그리고 금강호수는 바로 옆에 안성맞춤 IC와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끼고 있는 호재에 압축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30분 섹터 내에 완전히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확장성이 가장 커질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안성에서 속도가 빠른 지역이 있고 규모가 커지는 지역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규모가 커진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시면 좀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3개월 전에 안성 어디 토지를 속도가 빠른 지역, 규모가 커지는 지역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성 북부권은 개발 호재가 산지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안성맞춤 IC 주변은 몰려 있어요. 압축적으로. 그래서 계획적인, 거시적인 신도심의 확장을 멀리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안성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00만 평 사업 규모로 밝힌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 계획. 자, 규모가 얼마인가요? 400만 제곱미터예요. 400만 평이 아니라 약 120만 평, 400만 제곱미터. 그쵸? 거기 뭐라고 써있나요? 사업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자, 첨단 산업단지 지금 뭔가요? 동신산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역세권이라는 지금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세권. 고속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는 보통 철도를 역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철도 하나만 댕그러니 만든다가 아니라 복합 개발, 물류, 유통, 상업, 업무, 환승센터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후 주거단지까지, 일터와 주거단지까지 같이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요? 안성맞춤 IC 주변이에요. 제가 지금 그쪽 일대에 몇 필지밖에 안 되는 완벽한 도로 조건에 완벽한 지금 땅을 세 분한테만 기회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투자하려는 상품은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건물, 아파트나 뭐 빌라, 상가, 주택 이런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없는 토지, 땅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 지금 제가 안내하고 있는 땅은 메인 도로 아니면 메인 도로 한 5m, 10m 들어오는 넓은 도로에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위성지도 한번 볼까요? 자, 위성지도 한번 보세요. 이 38 도로가, 자,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역세권 가능성이 가장 크고 동신산업단지 있고 뭔가 이 규모, 이 개발 섹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국책 사업으로 안성시장님도 120만 평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 38 도로가에서 네, 잡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여러분들. 38 도로는 국도예요. 수원국토지방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도로가에 붙어있는 모든 땅들이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디테일하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네, 개동, 중리동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다 절대 농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안성맞춤 IC 바로 옆에 땅이 평당 420에 팔렸어요. 평당 420만원에 팔렸습니다. 너무도 희소하니까. 네, 바로 옆에 이 땅이 420만원에 팔렸어요. 자연 녹지면서 추락지구면서 대지. 제가 진행했었는데 저도 결국엔 매수자를 못 맞추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도 대단한 땅이죠. 제가 이 땅을 제 고객한테 브리핑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주 장기적으로, 네, 이건 평당 2천만원까지도 바라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기가 성숙화 단계를 지났을 때, 아파트 전부 다 들어서고 상권 다 만들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는 투자로서 바라보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실수요자들로 넘쳐날 때 한번 시간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4차선 도로에 딱 붙어서 개발행위 가능한 땅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 도로가,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금강호수로 가는 이 도로가,
잡을 수 있는 땅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센다니까요. 건물 있는 것들은 지금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이 한 30필지나 있을까요? 딱 붙어 있는 땅으로, 거래 가능한 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 가능한 거. 매물로 나온 건 제가 알기로 필지가 지금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쪽에 요 땅 하나밖에 없어요. 280만 원인가 270만 원에 남아 있는 땅. 네. 20 몇 억짜리 땅이죠. 잡을 수 있는 분들은 그거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자리, 제가 지금 이 자리 지금 찝어드리진 못하지만 비공개로 영상을 보내드리는 분들한테 찝어드릴 건데, 이 안성맞춤 IC 주변 어딘가에 한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밸류맵을 보시면은 2, 3년 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위치가 땅들이 한 135, 그리고 140만원 정도의 엄청나게 어떤 법인이 사들였어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민간급의 개발 호재입니다. 국책사업급의 개발 호재가 가장 중요하지만 민간급도 중요한 거예요. 이 1군 건설업체가 들어오는 이 1000세대 아파트 중요하니까, 입지적으로 너무 대단하니까 계획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자, 고속도로 IC,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산업단지 바로 옆이니까 분양이 안 될까요? 최고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공급을 늘리는 아파트도 이런 상황인데, 만들어낼 수 없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 302번 도로, 이 도로가 302번 도로죠. 안성 구시가시와 그리고 금강호수 가는 이 도로가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광풍이 기억나시죠? 2020년부터 작년까지 광풍이 불었다는 말은 불나방들이 땅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 한 3방 정도는 친 겁니다. 302번 도로가, 38도로가, 뭐 325번 도로, 종합운동장, 안성의 메인 핵심 섹터 메인 도로가에 있는 땅들은요. 그리고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쳤는데 지금 여기서 옆으로 지금 상한가 가격에서 횡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상한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 동신리 일대는요, 3년에서 5년 안에, 자, 중요합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이 안성맞춤 IC 동신리 일대, 가사동이나 뭐 양봉리, 신양봉리 이 주변 일대는 3년에서 5년이 지나면요, 고속도로 개통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 철도 어딘가 발표가 되고 노선까지 확정이 돼 있을 거고, 역세권 개발까지 확정, 그리고 산업단지 확정, 주변에 민간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아파트들이 들어오거나 계속 터집니다. 3년, 5년. 3년에서 5년이면 여러분들 단기, 중기 투자밖에는 안 돼요. 자, 땅은 오른 놈이 또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자, 오른 놈이 또 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땅은요, 한 900평 정도 되는 땅을 제가 이제 3필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한 5필지로 분할을 하는 건데, 도로까지 6m 도로를 같이 분할을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8m 정도 되는 도로에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서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100평은 이 옆에 땅 주인분이 지금 사시기로 하셨어요. 이 옆에 땅 주인분도 제가 땅을 올 초에 사드린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 한 100평 정도만 사겠습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머지 있는 땅을 가지고 이제 예쁘게 기획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6m 도로를 이런 식으로 내고요. 그리고 앞쪽에 대략 이렇게 가분할도 1번, 2번, 1번 땅이 250평, 그리고 2번이 본 토지가 162평, 그리고 3번이 230평. 네,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가분할도상 1번 땅이 250평이고요. 그리고 2번이 162평입니다. 지금 본 토지 알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땅이 230평. 요거는 제가 지금 임의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소장님 저 1번 하고 싶은데요, 한 300평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50평을 이렇게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2번이 그러면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2번에 대한 또 땅 조정 면적을 해야 될 것이고, 즉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분할도 한 것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나는 그냥 1번하고 2번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통으로 하실 분도 계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자, 1번 토지는 본토지 250평, 그리고 도로 지분이 약 한 40평씩 될 것 같아요. 그럼 총 290평이 됩니다. 그래서 네, 평당으로 따지면 본토지는 270만원, 그리고 도로 지분은 25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토탈 7억 7,500. 자, 1번 땅 290평을 하시는 분은 7억 7,500. 자, 2번 땅. 2번 땅이 참 경쟁이 많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2번 본토지가 162평, 그리고 도로 지분이 40평, 그래서 202평입니다. 162평의 본토지 건폐율 20%니까 약 32평. 네, 32평 혼자 식당을 하시거나 작은 미니 카페를 하시거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 30평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역세권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있는 곳에 메인 도로가의 땅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당 250 하면 5억 500만원. 네, 그리고 3번 토지는 본토지 230평, 도로지분 40평까지 하면 270평, 그리고 평당 250만원. 그래서 6억 7,500만원. 그리고 아까 100평은 그 옆에 분이 가져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이런 큰 8m가 되는 메인 도로에,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이 100평은 옆에 분이 가져가실 거고요. 그리고 앞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6m 도로를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앞에 250평, 162평, 그리고 230평. 네, 이렇게 1번, 2번, 3번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면 제가 모든 걸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땅도 안 보여주고 공개 안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발품을 파시고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 자체가 나와 있고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한 것 자체가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비공개로 이미 저를 만나러 오셨고 이미 저랑 거래를 했던 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